정우는 34살의 프리랜서 기자였다.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라며 늘 도시의 소음을 들으며 살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화려한 불빛 속에서 느껴지는 공허함을 견디기 어려웠다. 그는 스스로를 기자라고 소개했지만 사실 그보다 더 강하게 자신을 규정하는 것은 이야기를 찾아다니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이었다. 거대한 사건이나 유명 인물보다 세상의 구석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현실을 기록하고 싶다는 마음이 늘 그를 움직였다. 몇 년 동안 그는 도시의 어두운 단면을 취재하며 기사와 사진을 매체에 보냈다. 주거 취약계층, 버려진 동물, 그리고 노동의 그늘을 기록하면서도 그는 늘 마음 한구석에 허전함을 느꼈다. 기록을 남기면 잠시 사람들의 분노나 동정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곧 사라지는 파도처럼 금세 잊히곤 했다. 어느 순간 그는 질문을 던졌다. 과연 내가 보고 쓰는 이 이야기들이 진짜 변화를 만들고 있는가? 그는 답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하다가 결국 도시를 벗어나기로 했다. 서울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강원도의 한 산골 마을로 향했다. 사람들이 거의 떠나버린 곳, 지도에도 이름조차 희미하게 남아있는 곳이었다. 그곳에 가면 어쩌면 지금까지 보지 못한 현실을 마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마을에 도착한 정우는 곧 낯선 정적에 휩싸였다. 취재를 목적으로 온 그는 눈에 띄는 무언가를 찾으려 애썼다. 그러나 폐허처럼 남은 건물들과 삶의 흔적조차 사라져가는 거리에서 특별히 기록할 만한 사건은 쉽게 보이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 실망하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곳도 결국 아무것도 없는 공간일 뿐일까? 그 순간 그는 귀를 울리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규칙적이지만 무겁게 끌려 나오는 듯한 소리였다. 단순한 바람이나 기계음이 아닌 고통이 섞인 울음 같았다. 정우는 처음에는 그것을 분간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하게 느꼈다. 누군가가 무언가를 억지로 끌어내고 있었다. 그가 소리의 방향을 주의 깊게 살피자 낡은 손수레 하나가 시야에 들어왔다. 수레 안은 크고 날카로운 돌덩이들로 가득 차 있었다. 문제는 그것을 끌고 있는 존재였다. 어린 진돗개 한 마리가 거친 가죽줄에 묶인 채 버거운 수레를 억지로 끌고 있었다. 겨우 4달 남짓되어 보이는 작은 개였다. 아직 성장판조차 다치지 말아야 할 시기에 몸집보다 몇 배나 무거운 짐을 억지로 끌며 발을 떨고 있었다. 정우는 순간적으로 숨이 막혔다. 그는 도시에서 버려진 동물들을 많이 보아왔지만 이렇게 어린 진돗개가 짐승마차처럼 쓰이는 모습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었다. 더구나 바로 뒤에서는 마을의 노인이 서 있었다. 그는 길게 깎아 만든 막대를 손에 쥐고 있었고 작은 개가 속도를 늦추면 땅을 세차게 내리쳐 소리를 냈다. 그 소리에 놀란 진돗개는 다시 억지로 앞으로 나아갔다. 정운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이건 단순히 가난한 시골의 방식이 아니었다. 명백한 학대였고 법적으로도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기자로서의 본능이 그에게 외쳤다. 이건 기록해야 한다. 증거로 남겨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한 인간으로서의 감정은 그에게 또 다른 목소리를 냈다. 그 작은 생명을 당장 멈춰 세우고 구해야 한다. 그는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책임감 사이에서 갈등했다. 서울에서라면 경찰이나 동물단체에 바로 신고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는 외딴 산골 마을이었다. 전화 신호도 불안정했고 이 노인과 맞서 싸울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결국 이 순간 선택할 수 있는 이는 자신뿐이라는 사실이 뼛속까지 전해졌다. 진돗개는 여전히 수레를 끌며 온몸으로 버텼다. 어린 눈빛은 지쳐 있었고 희망 없는 체념이 담겨 있었다. 정우는 그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기자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당장 이 부조리를 막아야 한다는 결심을 굳혔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면서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노인은 그를 불청객으로 여기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낯선 사람의 개입에 불쾌함을 드러내며 자신의 방식이 옳다고 주장했다. 마치 전통과 생활 방식이라는 명목으로 폭력을 정당화하려는 태도였다. 정후는 차분하게 어린 개에게 이런 무거운 지우는 것은 위험하며 법적으로도 문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인은 비웃음을 지으며 개도 일을 해야 산다라는 식의 말을 내뱉었다. 그 순간 정우는 깊은 무력감을 느꼈다. 분노로 목소리를 높이고 싶었지만 그는 이곳에서 외지인이었다. 힘으로 맞서면 상황은 더 나빠질 뿐이었다.
노인의 눈빛에는 오랜 고집과 폭력성이 동시에 담겨 있었고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이 개를 억눌러온 현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다. 개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짐을 끌기 시작했고 노인은 만족한 듯 뒤따랐다. 정훈은 발걸음을 돌리며 참담한 심정을 안고 서 있었다. 자신이 가진 것은 펜과 카메라뿐이라는 사실이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졌다. 눈앞에서 고통받는 존재를 지켜보면서도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 자신을 탓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마음 한편에서는 또 다른 불씨가 피어올랐다. 이대로 돌아가면 나는 평생 이 눈빛을 잊지 못할 것이다. 기자로서, 인간으로서 반드시 이 이야기를 끝까지 기록하고 지켜봐야 한다. 정훈은 서서히 결심을 굳혔다. 오늘은 물러나야 할지라도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다. 그는 진돗개의 모습을 눈에 새기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다시 올 것이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기록하고 결국 이 개를 구해낼 방법을 찾을 것이다. 그날 저녁, 정훈은 숙소로 향하면서도 머릿속은 오직 그 장면으로만 가득 차 있었다. 기자라는 직업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묻고 있었다. 그는 화려한 기사나 순간적인 관심이 아니라 정말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글을 쓰고 싶었다. 그리고 지금 그의 눈앞에는 분명히 바뀌어야 할 삶이 있었다. 이 깨달음은 그에게 새로운 무게를 안겨주었다. 단순한 취재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정훈은 다시 그 마을로 발걸음을 옮겼다. 전날의 장면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자로서 그는 상황을 더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사실 마음속 가장 큰 이유는 죄책감이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더 강하게 나서지 못한 자신을 탓했다. 어린 진돗개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라 가슴을 짓눌렀다. 그 눈빛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도와달라. 정훈은 그 신호를 외면한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그는 다시 돌아왔다. 마을 한쪽에서 또다시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규칙적으로 들리는 금속성의 울림, 그리고 힘겹게 내뱉는 짧은 숨소리 같은 울음. 전날과 똑같은 장면이 반복되고 있었다. 낡은 손수레 안에는 돌덩이가 가득 차 있었고 그 앞에는 여전히 어린 진돗개가 묶여 있었다. 줄은 헐거워 보이지 않았고 개는 버티며 끌고 있었다. 바로 뒤에는 노인이 서 있었다. 손에는 똑같은 막대가 들려 있었고 개가 조금만 멈추면 막대를 바닥에 세차게 내려치며 위협했다. 정우는 마음속으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눌렀다. 그는 전날 이미 대립을 시도했다가 완전히 무력해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무턱대고 나설 수 없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너무도 뻔한 학대였다. 그는 스스로 마음속에 다짐했다. 오늘은 기록하자. 증거를 남기자. 그래야 변화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그의 내적 다짐과는 달리 시선은 계속해서 진돗개에게로 향했다. 4달밖에 되지 않은 그 개는 이미 눈빛에 생기가 없었다. 작고 순수해야 할 나이에 무거운 짐을 끄는 노동에 시달리면서 이미 기운이 빠져 있었다. 다리에 힘이 남아있지 않은 듯 휘청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멈추면 막대 소리가 더 크게 울렸고 그 공포는 다시 억지로 앞으로 내딛게 만들었다. 정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다가섰다. 그가 나타나자 노인은 얼굴을 찌푸렸다. 외부인이 다시 나타났다는 사실이 불편하다는 듯한 기색이었다. 노인은 막대를 든 채 정훈을 향해 불만이 가득한 시선을 보냈다. 정훈은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일었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이 짐은 너무 무겁습니다. 개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아닙니다. 그의 말은 최대한 차분했지만 분명한 문제 제기였다. 노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고개를 돌리며 무시했다. 그리고는 개도 일을 배워야 한다라는 말로 모든 걸 정당화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정우는 숨을 고르며 이어서 말했다. 그는 법적인 문제와 성장기에 무리한 노동이 가져올 위험을 설명했다. 그러나 노인의 태도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노인은 피식 웃으며 정훈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그 순간 정훈은 긴장감을 느꼈다. 이 노인은 단순한 고집쟁이가 아니었다. 눈빛에는 분명 위협이 담겨 있었다. 당신이 수의사라도 되나? 라는 말투로 노인은 정훈을 깔보았다. 그리고는 서울에서 온 사람이 시골 사정을 뭘 아느냐는 듯 비웃음을 던졌다. 정훈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기자였지만 전문적인 수의 지식은 없었다.
그러나 눈앞의 상황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너무도 명백했다. 그는 다시 용기를 내어 말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건 학대입니다. 아이 같은 개를 이렇게 다루면 평생 후유증이 남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다. 이제는 대화가 아니라 힘으로 제압하려는 기세가 뚜렷해졌다. 노인의 목소리는 낮지만 위협적이었다. 여기는 내 땅이고 내 개다. 간섭하지 마라. 그 말 속에는 분명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더 이상 간섭하면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암시였다. 정우는 순간적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외딴 마을, 아무도 없는 공간, 신호도 잡히지 않는 휴대전화. 도움을 청할 곳은 없었다. 이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는 기자라는 직업으로 세상을 상대해왔지만 지금은 한 인간으로서 철저히 고립된 상태였다. 노인은 막대를 진 손에 힘을 주며 앞으로 더 다가왔다. 그 순간 정우는 자신이 물리적으로 맞설 수 없다는 걸 직감했다. 만약 여기서 더 나가면 폭력이 현실이 될 수도 있었다. 진돗개는 잠시 멈추더니 곧 다시 짐을 끌었다. 노인은 다시 그 뒤를 따랐다. 정우는 발걸음을 멈추며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그의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는 분명히 옳은 말을 했지만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 기자로서의 역할은커녕 한 사람으로서의 양심조차 지켜내지 못한 듯한 패배감이 그를 덮쳤다. 그는 뒤돌아섰다. 그러나 몇 걸음 옮기지 못했다.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계속 그를 붙잡았다. 돌이 가득 실린 수레가 끌려가는 소리, 노인의 막대가 땅을 내리치는 소리, 그리고 개가 내지르는 미약한 신음. 그 모든 소리가 귓가에 남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다. 정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 기자로서 살아온 지난 세월이 떠올랐다. 사람들의 고통을 기록한다고 믿었지만 정작 눈앞에 한 생명을 구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이 순간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알았다. 직접 구해낼 수 없다면 적어도 증거를 남겨야 했다. 언젠가는 이 증거가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붙잡았다. 그는 천천히 발길을 돌려 마을을 빠져나왔다. 더 이상 직접 대립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있었다. 오늘의 실패는 내일의 결심으로 바뀌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 모든 장면을 기록하고 반드시 이 진돗개를 구해낼 것이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작은 확신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는 결국 기자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선택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이제 그는 단순히 취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을 지키는 싸움에 들어선 것이었다. 정우는 숙소로 돌아왔지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어린 진돗개의 눈빛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지쳐 있었지만 체념으로 가득 찬 그 눈은 쉽게 잊히지 않았다. 그는 기자로서 많은 현장을 다녀왔지만 이렇게까지 마음을 붙잡히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말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나는 어제도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도 똑같이 외면할 수는 없다. 그는 책상 위에 올려둔 노트북을 열었다. 기사 초안을 작성해 보려 했지만 단어들이 모니터 위에서 무기력하게 흩어졌다. 독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만한 제목을 붙여도 충격적인 사실을 나열해도 결국 글로만 남는다면 그 진돗개에게 당장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현실의 고통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었다. 그를 통해 세상의 분노를 일으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정우는 다시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다. 내가 정말로 구하고 싶은 건 무엇인가? 기사로 세상을 설득하는 일인가? 아니면 눈앞의 작은 생명을 직접 살려내는 일인가? 답은 이미 명확했다. 그는 스스로가 기자라는 틀에 갇혀 있었음을 깨달았다. 지금 필요한 건 취재나 보도가 아니라 행동이었다. 그는 핸드폰을 집어들어 검색을 시도했다. 하지만 신호가 약해 연결이 끊기기를 반복했다. 가까운 경찰서나 동물보호단체에 연락하려 했지만 이 지역의 특성상 즉각적인 도움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서울이나 대도시였다면 여러 단체가 움직였겠지만 산골 마을의 현실은 달랐다. 그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결국 지금 이 순간 그 개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자신뿐이었다. 정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종이에 계획을 적기 시작했다.
무턱대고 부딪히면 어제처럼 아무것도 얻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번에는 달라야 했다. 그는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나열했다. 사진과 영상, 증거를 더 확보해야 했고, 그 다음에는 걔를 안전하게 데리고 나올 방법을 마련해야 했다. 위험은 분명 존재했지만 그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다. 시골 할머니 댁에서 키우던 진돗개였다. 늘 마당을 지키며 충직하게 살던 개는 가족의 일원이나 다름없었다. 정우는 그 개와 함께 뛰놀며 자랐고 어릴 적 외로움을 달래주던 존재였다. 하지만 어느 해 겨울, 병을 앓던 개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정우는 어린 마음에 그때 처음으로 상실이라는 감정을 깊게 경험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진돗개는 그때의 기억과 겹쳐졌다. 그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이번에는 지켜내야 한다. 다시는 후회하지 않겠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마을로 향했다. 그는 카메라를 손에 들고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움직였다. 전날의 충돌 이후 노인이 자신을 경계할 수도 있었기에 신중해야 했다. 멀리서 관찰하자 여전히 같은 장면이 반복되고 있었다. 돌덩이가 가득 실린 수레와 그것을 억지로 끄는 어린 개, 그리고 뒤따르는 노인. 아무 변화도 없었다. 오히려 더 지쳐 보였고 발걸음은 더 무거워 보였다. 정우는 카메라로 연속 촬영을 시작했다. 개가 비틀거리는 순간, 막대가 바닥을 내리칠 때의 소리, 작은 신음소리, 그리고 점점 느려지는 걸음까지 모두 기록했다. 그는 카메라 화면을 보며 이를 악물었다. 이 장면이 세상에 공개된다면 분명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공개만으로는 부족하다. 개는 당장 오늘도 고통받고 있었다. 노인은 잠시 후 수레를 멈추고 개를 기둥에 묶었다. 정우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았다.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자리였다. 물그릇은 있었지만 닿지 않는 거리였다. 개는 목줄이 팽팽해질 때까지 몸을 뻗으며 물그릇을 향했지만 결국 닿지 못했다. 정우는 그 장면을 다시 촬영했다. 그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속으로 외쳤다. 이건 명백하다. 누구라도 이 영상을 보면 학대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가슴은 답답했다. 증거가 아무리 많아도 당장 오늘 밤을 버티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은 의미가 없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기록자가 아니었다. 자신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다. 정우는 저녁 무렵 숙소로 돌아와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정리했다. 그의 노트북에는 이미 수십 장의 사진과 몇 분 분량의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다. 어린 개의 눈빛은 프레임마다 절망으로 가득했다. 그는 그 화면들을 보며 다시 다짐했다. 이제는 행동으로 옮길 때다. 말로만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그는 메모장을 펼쳐 계획을 세부적으로 적었다. 낮에는 노인의 일상을 관찰하며 습관을 파악하고 밤에는 구출을 실행하는 방식이었다. 무작정 달려드는 것은 위험했다. 노인은 분명 강한 고집을 가지고 있었고 폭력도 서슴지 않을 사람이었다. 게다가 이곳은 외딴 마을이라 만약 문제가 생기면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치밀하게 준비해야 했다. 정우는 머릿속으로 계속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노인이 언제 집으로 들어가는지, 개가 어디에 묶이는지, 주변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그는 머릿속 지도를 그리듯 정리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번에는 반드시 개를 데리고 나와야 한다. 실패하면 다시 기회는 없을지도 몰랐다. 밤이 깊어지자 그는 여전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만 바라보며 수없이 뒤척였다. 머릿속에는 온갖 상상과 두려움이 밀려왔다. 만약 들킨다면? 만약 폭력 사태가 벌어진다면? 만약 자신도 다치게 된다면? 그러나 그 두려움 뒤에는 또 다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만약 내가 나서지 않는다면 이 개는 결국 죽음으로 내몰릴 것이다. 그는 두려움과 각오 사이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결심은 더 단단해졌다. 이제 되돌아갈 길은 없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나는 기자가 아니라 오늘은 한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 순간 그의 가슴 속에는 묘한 평온함이 찾아왔다. 두려움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책임감이 그를 지탱하고 있었다. 그는 다가올 밤을 준비하며 마음을 굳혔다. 이제는 기록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직접 행동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정우는 아침 일찍 일어나 카메라와 장비를 챙겼다. 그는 이제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었다. 자신이 직접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
더 이상 말로만 규탄하는 것은 의미가 없었다. 그는 증거를 모아야 했다. 언젠가는 당국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누군가를 설득할 수 있도록 분명하고도 강력한 자료가 필요했다. 그는 마을로 향하며 스스로 다짐했다. 오늘 하루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기록만 하겠다고. 아무리 화가 나도 노인과 직접 부딪히지 않겠다고. 이미 2번이나 맞섰다가 아무 성과도 얻지 못했다. 이제는 방법을 바꿔야 했다. 그는 기자로서의 본능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멀찍이 언덕 위에 자리를 잡은 그는 망원 렌즈를 꺼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학대의 모든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서였다. 해가 떠오르자 노인이 집 밖으로 나왔다. 그 뒤에는 여전히 어린 진돗개가 있었다. 이번에도 목에 줄이 채워져 있었고 노인은 수레를 준비했다. 수레에는 어김없이 돌덩이가 가득 담겼다. 개는 여전히 성장하지 못한 작은 몸으로 무거운 짐을 끌어야 했다. 정우는 셔터를 눌렀다. 연속으로 찍히는 사진 속에는 개의 지친 표정, 휘청거리는 발걸음, 노인이 휘두르는 막대가 모두 담겼다. 그는 잠시도 눈을 떼지 않았다. 영상 모드로 전환해 몇 분 동안 기록을 이어갔다. 렌즈 너머로 보이는 개의 눈빛은 말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전했다. 이미 체념에 젖은 듯 보였지만 동시에 누군가가 구해주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숨어 있었다. 시간이 흘러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노인은 집 주변을 오가며 자비를 하는 듯했지만 개는 늘 곁에 묶여 있었다. 끊임없이 짐을 끌거나 기둥에 묶인 채 햇볕에 방치되었다. 물그릇은 늘 닿지 않는 곳에 놓여 있었고 개는 목줄이 팽팽해질 때까지 몸을 뻗으며 헛된 시도를 반복했다. 정우는 그 모든 순간을 빠짐없이 기록했다. 그는 손에 쥔 카메라의 무게가 점점 무겁게 느껴졌다.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이제는 이 생명을 구할 유일한 무기처럼 여겨졌다. 그는 셔터음을 멈추지 않았다. 하루 종일 수십 장의 사진과 영상이 그의 메모리 카드에 저장되었다. 노인이 집으로 들어간 시간, 개는 여전히 밖에 묶여 있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오는데도 풀려나지 않았다. 정우는 렌즈를 통해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개는 몸을 최대한 웅크린 채 버티고 있었다. 바닥은 차가웠고 주변은 조용했다. 정우는 가슴이 저려왔다. 사진과 영상은 분명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개는 여전히 고통받고 있었다. 정우는 마음속에서 결심이 더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단순히 기록을 남기는 데서 멈출 수 없었다. 이제는 행동으로 나서야 했다. 하지만 성급하게 나서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다. 그는 하루 종일 관찰하며 노인의 생활 패턴을 세밀하게 살폈다. 언제 밖으로 나와 일을 하는지, 언제 집으로 들어가는지, 개를 어디에 묶는지, 그 모든 것을 머릿속에 새겼다. 그는 노트북을 켜고 사진들을 정리했다. 화면 가득 진돗개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지쳐 고개를 숙인 모습, 발을 떨며 수레를 끄는 모습, 목줄에 매달려 물그릇을 향해 몸부림치는 모습. 그는 그 사진들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다. 이 아이를 반드시 데리고 나와야 한다. 정우는 메모장에 앞으로의 계획을 적기 시작했다. 단순히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바로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외딴 마을에서는 신고조차 무시될 수 있었다. 그렇기에 그는 직접 행동으로 옮기려 했다. 위험을 감수해야 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그는 필요한 도구들을 떠올렸다. 녹슨 쇠사슬을 풀기 위해선 강력한 절단기가 필요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새로운 목줄과 리드줄도 준비해야 했다. 무엇보다 개가 낯선 사람에게 놀라 소리를 지르지 않도록 간식도 챙겨야 했다. 모든 준비는 조용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했다. 작은 실수 하나가 모든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정우는 창가에 앉아 사진들을 다시 넘겨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다. 카메라에 담긴 진돗개는 마치 도움을 요청하는 듯 보였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내일 다시 그곳으로 가 증거를 보강하고 그 다음에는 실행에 옮길 것이다. 정우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나는 기자지만 오늘은 기자라는 이름보다 한 사람으로서 이 개를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는 곧 다가올 순간을 떠올렸다. 위험은 분명 존재했다. 노인은 절대 순순히 개를 내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찾아올 후회였다. 그 후회는 영원히 그를 괴롭힐 것이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다. 행동할 것이다.
철저히 준비하고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그날 밤 정우는 거의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수십 번 돌렸다. 자신이 마을에 들어가 개를 풀어내는 장면, 혹시라도 들켰을 때의 상황, 도망쳐 나오는 길까지 모든 경우를 떠올리며 대비책을 세웠다. 두려움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책임감이 그것을 이겨내고 있었다. 그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내일도 마찬가지로 증거를 모으고 틈을 노려야 했다. 이제는 되돌아갈 수 없었다. 그의 인생은 이미 이 진돗개와 엮였다. 기자로서의 여정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사명이 그를 이끌고 있었다. 그는 속으로 다시 다짐했다. 이 아이를 반드시 구해낼 것이다. 정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그는 여러 날 동안 관찰하며 충분한 증거를 모았다. 이제는 행동에 나설 차례였다. 단순히 기록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가진 두려움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넘어야 한다고 마음을 다잡았다. 내일도 모레도 같은 장면이 반복된다면 결국 걔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밤을 선택했다. 정우는 먼저 준비물을 챙겼다. 녹슨 쇠사슬을 끊을 수 있는 절단기, 혹시 쇠사슬이 풀리면 곧바로 채울 수 있는 세복줄과 리드줄, 그리고 개가 낯선 상황에서도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부드러운 간식까지. 그는 현금도 챙겼다. 혹시라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져 다른 도움을 구해야 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준비 과정 내내 그의 손은 차갑게 떨렸지만 마음은 점점 더 단단해졌다. 그는 머릿속에서 다시 계획을 정리했다. 우선 마을 외곽에 차를 세워두고 노인의 집 근처까지는 걸어서 접근한다. 최대한 소음을 줄이고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개가 묶여있는 기둥까지 조심스럽게 다가 간식을 내밀고 안심시킨다. 그 다음 절단기를 이용해 쇠사슬을 끊는다. 소리가 크지 않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개를 안고 바로 달려나와야 했다. 길게 머뭇거리면 들킬 위험이 커졌다. 정우는 창밖을 내다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어둠은 그에게 두려움을 주었지만 동시에 기회를 주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실패하면 이 아이는 다시는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다. 밤이 깊어가자 그는 조용히 숙소를 나섰다. 손에는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 있었다. 차를 몰아 마을 가까이 다다른 그는 약속한 장소에 멈췄다. 엔진을 끄자 세상은 고요했다. 가방을 메고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가슴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다. 두려움이 몰려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노인의 집이 멀리 보였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레 움직였다. 어둠에 눈이 익숙해지자 집 앞 기둥에 묶인 개가 보였다. 작은 몸은 여전히 쇠사슬에 붙잡혀 있었고 그 곁에는 물그릇이 있었지만 손에 닿지 않았다. 개는 잠들어 있는 듯 고요했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작은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정우는 가슴이 저며왔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는 천천히 간식을 꺼내 손에 올려놓았다. 조심스럽게 개에게 다가가자 개는 낯선 냄새를 맡고 고개를 들었다. 잠시 경계한 듯한 눈빛이었지만 곧 향긋한 냄새에 이끌려 천천히 다가왔다. 정우는 낮은 목소리로 부드럽게 속삭이며 간식을 내밀었다. 개는 머뭇거리다 결국 그의 손에서 간식을 받아먹었다. 작은 꼬리가 살짝 흔들렸다. 그 짧은 순간 정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쇠사슬을 끊어야 했다. 그는 절단기를 꺼내어 사슬을 살폈다. 녹이 슬어 굳어 있었지만 그만큼 약해져 있을 수도 있었다. 그는 절단기의 날을 쇠사슬에 맞추고 힘을 주었다. 그러나 생각보다 단단했다. 그는 다시 힘을 모아 눌렀다. 순간 금속이 비명처럼 갈라지는 소리가 어둠을 가르며 퍼졌다. 너무 크게 울려 퍼지는 듯해 정우는 숨을 멈췄다. 집 쪽을 바라보았지만 다행히 아무 인기척도 없었다. 쇠사슬이 끊어지자 개는 눈을 크게 뜨고 정훈을 바라보았다. 잠시 혼란스러워했지만 곧 자유를 느끼는 듯했다. 정훈은 재빨리 준비해둔 목줄을 채우고 리드줄을 연결했다. 개는 처음엔 낯선 줄에 놀라는 듯했지만 금세 안정을 되찾았다. 정훈은 가방에서 남은 간식을 꺼내 개에게 건넸다. 개는 조용히 받아먹으며 얌전히 그의 곁에 머물렀다. 정훈은 이제 빠르게 움직여야 했다. 더 머뭇거리면 들킬 수 있었다. 그는 개를 품에 안고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몇 걸음 가지 못해 뒤쪽에서 소리가 났다. 집 안에서 불빛이 켜진 것이었다. 정훈의 심장은 얼어붙는 듯했다.
그가 두려워했던 순간이 찾아온 것이다. 개가 긴장하며 몸을 떨었지만 정우는 이를 악물고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멀리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잠에서 깨어난 듯 화가 섞인 목소리였다. 개가 사라진 사실을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정우는 더 빠르게 달렸다. 어둠 속에서 길을 가늠하기 어려웠지만 그는 애써 정신을 집중했다. 뒤에서 개 짖는 소리가 겹쳐 들려왔다. 아마 노인이 기르는 다른 개가 경계를 시작한 듯했다. 상황은 점점 긴박해졌다. 정우는 가방을 꽉 쥔 채 달렸다. 품에 안긴 진돗개는 놀라 몸을 움찔거렸지만 울음을 참는 듯 얌전히 있었다. 정우는 그것만으로도 고마웠다. 만약 크게 짖었다면 모든 것이 끝났을지도 몰랐다. 그는 숨이 차올라도 멈추지 않았다. 차가 세워져 있는 곳까지 가야 했다. 그것이 유일한 탈출구였다. 멀리서 다시 노인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분노에 찬 목소리였다. 그러나 정우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럴 여유조차 없었다. 그는 오직 앞으로만 달렸다. 개의 체온이 품에서 전해졌다. 그 온기가 그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두려움보다 강한 책임감이 그의 발을 움직였다. 마침내 차가 세워져 있는 곳이 보였다. 정우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며 달려갔다. 문을 열고 개를 조수석에 앉힌 뒤 운전석에 올라탔다. 열쇠를 돌리자 엔진이 켜졌다. 그 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희망적인 소리처럼 들렸다. 정우는 곧바로 차를 몰아 어둠 속 도로를 달렸다. 뒤를 돌아볼 용기는 없었다. 그는 오직 앞만 바라보았다. 차 안은 숨소리와 엔진음만 가득했다. 개는 조용히 앉아 있었고 정우는 핸들을 잡은 손에 더 힘을 주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우리는 이제 자유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정우는 차를 몰고 어두운 도로를 달리며 가슴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꼈다. 방금까지의 상황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조차 되지 않았다. 품에 안겨있던 진돗개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 여전히 낯설고 두려운 기색이 남아 있었지만 큰 소리를 내지 않고 얌전히 있었다. 정우는 잠시 고개를 돌려 개를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아직 불안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기대하는 빛도 서려 있었다. 차는 거칠게 흔들리며 도로를 달렸다. 정우는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았다. 뒤를 돌아보고 싶은 충동이 수십 번이나 몰려왔지만 그는 꾹 참고 앞으로만 시선을 고정했다. 혹시라도 노인이 뒤따라올까 두려웠다. 총성을 직접 들은 건 아니었지만 순간순간 들릴 듯한 착각에 시달렸다. 그만큼 긴장감은 극에 달해 있었다. 한참을 달리다 그는 도로 옆에 차를 세웠다. 가슴은 여전히 요동쳤고 손은 땀에 젖어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옆에 앉아있는 진돗개가 무사하다는 사실이 그를 붙잡았다. 개는 차 안을 두리번거리며 낯선 환경에 적응하려 애쓰는 듯했다. 정우는 가방에서 준비해둔 간식을 꺼내 개에게 내밀었다. 개는 잠시 주저하다가 천천히 간식을 받아먹었다. 그 작은 움직임에 정우는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다. 잠시 후 차를 다시 몰아 도로를 따라 달렸다. 1시간 넘게 운전을 이어가자 도시는 아니지만 비교적 큰 읍내가 나타났다. 불빛이 보이자 그는 조금이나마 숨을 돌릴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다. 개는 구해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지가 문제였다. 무작정 데리고 다닐 수는 없었다. 치료도 필요했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장소도 마련해야 했다. 정우는 근처 동물병원을 떠올렸다. 밤이 늦었지만 응급진료를 하는 곳이 있을 거라 믿었다. 그는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장 가까운 동물병원을 찾았다. 다행히 24시간 진료를 하는 곳이 있었다. 그는 서둘러 그곳으로 향했다. 병원에 도착하자 환한 불빛이 차창 안으로 스며들었다. 진료실에 들어서자 수의사가 나왔다. 정우는 준비해둔 설명을 최대한 침착하게 꺼냈다. 산골에서 방치된 개를 발견했고 상태가 좋지 않아 데려왔다고 했다. 그는 모든 사실을 말하지는 않았다. 불법적으로 데려온 과정까지 털어놓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의 상태가 위중하다는 것은 누구나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수의사는 곧바로 개를 데리고 진찰을 시작했다. 체중은 또래보다 훨씬 적었고 영양 상태는 심각하게 나빴다. 발바닥은 갈라져 있었고 사슬에 묶여있던 목에는 상처가 선명했다. 수의사는 정훈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다행히 아직 성장기에 있어서 회복 가능성이 크지만 조금만 더 늦었어도 심각한 후유증이 남았을 거라고. 그 말에 정훈은 마음이 무너졌다. 자신이 하루라도 늦게 결심했다면 이 아이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었을 것이다.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정우는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그는 손을 모은 채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몰려왔다. 노인이 쫓아오진 않을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앞으로 이 아이를 어떻게 지켜야 할까? 그러나 그 모든 불안 속에서도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이제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끝까지 책임져야 했다. 잠시 후 수의사가 다시 나왔다. 간단한 치료와 수액, 영양제 투여가 끝났고 큰 이상은 없다는 진단이었다. 정우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걔는 다시 그에게 돌아왔다. 눈빛은 여전히 약했지만 아까보다 한결 편안해 보였다. 정우는 손을 내밀어 살며시 쓰다듬었다. 걔는 고개를 숙여 그의 손길을 받아들였다. 그 작은 반응이 정훈의 가슴을 따뜻하게 채웠다. 병원에서 나와 그는 차 안에서 걔와 마주 앉았다. 어두운 도로 위에서의 탈출과는 달리 지금은 잠시 고요가 찾아왔다. 그는 걔를 바라보며 이름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단순히 구출한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함께 살아갈 동반자였다. 오랜 고민 끝에 그는 마음속으로 이름을 불렀다. 백호. 강하고 용감하며 끝까지 살아남으라는 뜻이었다. 걔는 마치 그 말을 이해한 듯 눈을 깜빡였다. 정우는 차를 몰아 다시 길을 나섰다. 멀리 도심까지는 아직 몇 시간이 더 필요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옆에 백호가 있었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 그날 밤 정우는 모텔 방에서 백호와 함께 잠을 청했다. 백호는 낯선 공간에 조금 긴장했지만 곧 이불 위에 몸을 웅크리고 눈을 감았다. 정우는 한참 동안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비로소 눈을 감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처음으로 평온함이 찾아왔다. 구출은 성공했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정훈은 서둘러 일어나 백호를 챙겼다. 병원에서 받은 처방과 영양제를 확인하며 꼼꼼히 기록했다. 그는 기자였지만 오늘부터는 보호자가 되었다. 이 아이의 삶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새로운 길을 걷게 된 것이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나는 이제 선택했다. 이 아이와 함께 앞으로 나아간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빛이 서려 있었다. 기자로서의 취재는 끝나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생겼다. 바로 백호의 삶을 지켜내는 일이었다. 그는 다시 노트북을 열어 기록을 남겼다. 그러나 이번에는 단순한 기사 초안이 아니라 한 생명을 지켜낸 이야기를 남기기 위한 기록이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앞으로도 어려움은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정우는 백호를 데리고 서울로 돌아갈지 잠시 고민했지만 곧바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산골에서 겪은 일은 단순한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었다. 그는 기자였고 이미 수많은 사진과 영상을 확보했다. 그 증거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였다. 백호를 지켜내는 것만큼 중요한 건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정우는 아침 일찍 일어나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다. 근처 관할서에 상황을 설명했지만 상대방의 반응은 처음엔 미적지근했다. 시골에서 흔히 있는 일일 수도 있다라는 말까지 들었을 때 정우는 순간 분노를 느꼈다. 그는 곧바로 목소리를 단단히 다잡았다. 준비해둔 사진과 영상을 언급하며 명백한 학대의 증거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경찰의 태도가 바뀌었다. 그는 이메일 주소를 받아 곧바로 모든 자료를 보냈다. 파일을 전송하면서도 마음은 무겁게 흔들렸다. 만약 이 일이 단순히 행정적인 절차로 끝난다면 백호는 안전할 수 있어도 그 외의 수많은 동물들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될 수 있었다. 그러나 정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가진 무기가 기록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그는 곧바로 동물보호단체에도 연락했다. 단체 활동가와 통화하면서 그는 사건의 전말을 설명했고 자료를 다시 공유했다. 활동가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정훈은 그 말에 조금은 안도했지만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산골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다. 외부의 감시가 닿지 않으면 학대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었다. 백호는 여전히 낯선 공간에 익숙해지지 못했지만 점점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었다. 정우는 백호를 돌보면서 동시에 끊임없이 글을 내려갔다. 기사로서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번에 그는 단순히 사건을 보도하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기로 했다. 글의 초점은 한 마리 개의 구출 이야기를 넘어서 한국 사회에 남아있는 동물 학대의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데 맞춰졌다. 며칠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 사건 현장에 출동해 확인했고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정우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드디어 법적인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그는 이 사실을 기사에 포함시켜 초안을 완성해 나갔다. 신문사나 방송국에 투고한다면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백호는 치료와 영양 보충 덕분에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다. 걸음걸이도 전보다 안정적이 되었고 눈빛에는 서서히 생기가 돌아왔다. 그러나 정우는 여전히 백호가 큰 소리에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다. 쇠사슬 소리와 막대기의 위협이 남긴 흔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매번 다정하게 이름을 불러주며 안심시켰다. 백호는 점점 그의 곁을 신뢰하기 시작했다. 정우는 다시 관청에서 연락을 받았다. 학대의 정황이 명백해 해당 노인에게는 법적인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이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골랐다.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긴장과 불안이 조금씩 풀리는 듯했다. 그러나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다. 백호는 여전히 임시 보호 상태였고 정식으로 입양되려면 시간이 필요했다. 그는 병원에 들러 수의사와 상담했다. 수의사는 백호는 아직 어린 나이라 회복력이 좋다. 영양을 충분히 공급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주면 금세 좋아질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 말에 정우는 큰 힘을 얻었다. 그는 백호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일상을 만들기 시작했다. 산책을 나가고 간단한 훈련도 시도하며 서로를 익숙하게 했다. 백호는 점점 꼬리를 흔들며 기쁨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우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사건을 기사로 세상에 알리는 과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언론사는 관심을 보였지만 지방의 작은 사건이라고 평가절하하는 시선도 있었다. 정우는 포기하지 않고 여러 매체에 자료를 전달했다. 결국 몇몇 온라인 매체에서 먼저 기사를 실었다. 기사에는 백호의 사진과 영상이 담겼고 사람들은 충격과 분노를 드러냈다. SNS를 통해 기사가 확산되자 여론은 급격히 달아올랐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느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동물보호단체는 즉각 성명서를 발표했고 지방자치단체도 뒤늦게 조치에 나섰다. 정우는 댓글들을 읽으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자신이 목숨 걸고 기록한 장면이 이제는 사회를 흔들고 있었다. 백호는 그 곁에서 조용히 누워 있었다. 정우는 백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말했다. 우리가 해냈어.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는 앞으로도 백호를 지켜야 했고 동시에 더 많은 동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싸워야 했다. 며칠 후 경찰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다. 학대를 저지른 노인이 정식으로 기소되었고 백호의 소유권도 포기했다는 소식이었다. 정우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이제 백호는 더 이상 학대자의 소유가 아니라 자유로운 존재가 된 것이다. 그는 백호를 꼭 안아주며 다짐했다. 너는 이제 나와 함께다. 정훈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단순히 사건을 쫓는 기자가 아니었다. 이제는 한 생명을 지켜낸 보호자였고 동시에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증인이었다. 그의 글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며 공유되었고 여러 단체에서 강연 요청까지 들어왔다. 하지만 정훈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백호였다. 밤이 되어 불을 끄고 누우면 그는 여전히 산골 마을에서 들리던 쇠사슬 소리를 떠올리곤 했다. 그러나 이제는 두려움 대신 다짐이 그를 채웠다. 그 소리를 끝내 없애기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이다. 그의 곁에서 백호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잠들어 있었다. 그 숨소리는 정훈에게 세상 그 어떤 위로보다 큰 힘을 주었다. 정훈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정훈은 백호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실감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기자로서의 본능과 사명감 때문에 뛰어들었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백호가 그의 하루를 지탱하는 이유가 되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백호의 숨결을 확인했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백호가 곁에서 편안히 잠들어 있는지 살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여전히 수많은 취재 노트와 녹음기가 놓여 있었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백호의 존재가 자리 잡고 있었다.
사건이 기사화된 이후 사회의 반응은 생각보다 뜨거웠다. 전국 각지에서 동물 학대에 대한 제보가 이어졌고 경찰과 지자체는 연이어 수사에 착수했다. 정우는 자신이 시작한 작은 불씨가 점점 큰 불꽃으로 번져가고 있음을 체감했다. 많은 방송사와 신문사가 그를 인터뷰하기 위해 찾아왔다. 하지만 정우는 인터뷰 내내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 백호와 같은 존재들이 주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언제나 내가 아니라 이 아이들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백호는 점점 건강을 되찾았다. 처음에는 낯선 소리에 몸을 움츠리던 아이가 이제는 공원에서 달리며 다른 강아지들과 어울릴 수 있게 되었다. 정우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울컥하는 감정을 느끼곤 했다. 백호가 뛰어노는 모습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자유를 되찾은 존재의 선언과도 같았다. 그 자유는 정훈에게도 새로운 의미였다. 그는 오랫동안 기자라는 직업의 무게 속에서 자신조차도 자유롭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백호와 함께하는 삶은 그에게 진정한 해방감을 선물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우는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해 캠페인을 기획하기 시작했다. 그는 기자로서만이 아니라 한 시민으로서 동물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목소리를 냈다. 여러 대학과 기관에서 초청을 받아 강연을 다니며 자신이 겪은 경험을 진솔하게 나누었다. 그는 청중 앞에서 산골 마을에서 본 학대의 현실을 이야기하여 그날 밤 차를 몰고 도망치던 순간의 두려움과 절박함을 생생히 전달했다. 사람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정우는 한 번은 기자 선배에게 전화를 받았다. 선배는 너답지 않게 감정에 휘둘리는 건 아니냐라고 물었다. 하지만 정우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기자는 사실을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때는 누군가가 감정을 드러내야만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저는 이제 그 역할을 하려 합니다. 그 말에 선배는 잠시 말이 없었고 결국 네가 옳다는 짧은 답을 남겼다. 백호는 점점 정훈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가족이 되었다. 이웃들은 처음에는 낯선 진돗개를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백호의 온순함과 충직함을 알아보고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동네 아이들은 백호를 보러 집 앞까지 찾아왔고 백호는 아이들 곁에서 편안히 앉아 있었다. 정우는 그 광경을 보며 웃음을 지었다. 학대의 상처가 남긴 그림자는 분명 있었지만 사랑과 신뢰가 그것을 조금씩 덮어가고 있었다. 그는 새로운 기사 시리즈를 시작했다. 제목은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생명이었다. 시리즈에는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동물 학대 사건뿐만 아니라 구조된 후 다시 삶을 되찾은 동물들의 이야기가 담겼다. 기사에는 백호의 이야기도 이어졌다. 사람들은 그 기사를 읽고 감동을 받았고 후원금을 보내거나 자원봉사에 나섰다. 사회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정우는 가끔 산골 마을을 떠올렸다. 여전히 가슴이 저려왔지만 동시에 그곳에서 시작된 다짐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는 언젠가 다시 그 마을을 찾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두려움 때문에가 아니라 이제는 당당히 고개를 들고 우리가 변화를 만들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였다. 백호는 어느새 정훈의 일상에 깊이 스며들었다. 아침마다 함께 걷고 저녁에는 옆에서 원고를 쓰는 그를 지켜보았다. 정우는 가끔 노트북을 닫고 백호를 바라보며 이렇게 속으로 말했다. 내가 나를 구했다. 나는 널 구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내가 내 삶을 다시 살게 만들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꿈이 자리 잡았다. 기자라는 직업을 넘어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드는데 더 큰 역할을 하고 싶다는 꿈이었다. 그는 언젠가 작은 보호소를 만들고 싶다고 다짐했다. 그곳에서 백호처럼 상처받은 존재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랐다. 시간이 더 흘러 백호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다. 예전의 흔적은 상처 자국으로 남아 있었지만 그 자국은 고통의 증거가 아니라 생존의 증거였다. 사람들은 백호를 보며 참 대단하다고 말했다. 정우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대단한 건 제가 아니라 이 아이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정우는 여전히 바쁘게 글을 쓰고 강연을 다녔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예전에는 세상의 부조리를 밝히려는 부담감에 눌려 있었다면 이제는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이 그를 이끌고 있었다. 그 희망은 백호와 함께 걷는 길 위에서 더욱 단단해졌다.
어느 저녁 정우는 산책을 마치고 돌아와 집 앞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빛이 흐릿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백호를 향해 미소 지었다. 백호는 그의 곁에 서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정우는 그 순간 마음 깊이 깨달았다. 삶은 때로 잔인하고 가혹하지만 동시에 누군가를 지켜내려는 선택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노트북을 열어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한 생명을 구하는 일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다. 그리고 글을 마무리하며 그는 스스로에게 다시 다짐했다. 앞으로도 끝까지 더 많은 생명을 지켜내겠다고. 그의 곁에서 백호가 조용히 누워 있었다. 두 존재는 서로를 바라보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들이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조금 더 따뜻해지고 있었다. 그 순간 정우는 깨달았다. 진정한 변화는 거창한 구호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한 존재를 끝까지 지켜내려는 작은 선택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작은 선택이 결국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하루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귀 기울여 주신 마음이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이나 한 동물의 운명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이기도 합니다. 상처받은 존재를 외면하지 않고 손을 내밀 때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 선택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결국에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고통 앞에서 외면하지 않고 함께 하려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다시 느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와 깊은 울림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오늘의 이야기에서 느낀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시고 채널을 응원해 주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격려입니다.